네, 2021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8번째. 남욱이 드디어 유동규를 저격했습니다. JTBC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거는 유동규는 누구를 믿고 위례와 대장동을 휩쓸었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영학씨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타는 350억 원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며 7명에게 화천대유가 350억을 로비했다라고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죠. 그는 1,007억, 1,008억 정도의 배당을 받은 이죠. 그가 JTBC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많이 궁금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350억 그 문제죠. 김만배 씨가 350억의 로비비용이 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그렇고, 그리고 김만배 씨와 비용 문제로 다툴 때 큰일이 나겠다고 생각했다. 외부로 나가면 이 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350억 문제가 로비 자금인데 그게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는 남욱 씨하고 정영학을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두 사람한테 내라고 해서 부딪혔다. 로비 자금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남욱 정영학 때 김만배의 다툼이 있었다. 김만배 씨는 7명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분들은 이미 언론에 나왔던 사람이다. 박수영 씨가 의원이 밝혔죠. 네, 쭉 다 공개했죠. 그 이름 그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남욱 씨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정영학 씨 녹취록도 따르면 김만배 씨는 분명히 로비 자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떤 로비 자금이냐? 왜냐하면 2019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로비 자금인지 아니면 정치 자금인지 요거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해라 그랬는데 요거 빠지면은 엉터리 수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남의 뜰과 성남 도계공원 사법개혁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습니다. 여기에 대해 남욱 씨는 유동규가 의사결정권자인 걸로 알고 있다. 유동규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게 이게 거대한 특혜입니다. 이 원초적인 특혜인데 분명히 특혜를 준 게 성남 도계공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성남 도계공 유동규는 스스로 결정했는지 그 위에 있는지 이거가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를 만나게 된 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1년쯤 전직 법조기자 배모 씨는 김만배 씨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그가 소개했다 그랬죠. 그의 소개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아서 민간 사업이 정당성, 합법성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했다. 김만배 씨가 성남시 의회 쪽에 학교 선배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안다. 김만배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박영수, 이경재 등을 만나고 고문으로 화천대유에 썼던 건 맞죠. 정리하게 되면은 김만배는 성남과 법조계 담당을 한 로비스트란 뜻이죠. 근데 이 양반은요, 이거 하는 동안 기사를 4건인가 거의 안 썼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좌파 사람들은 조중동 기자가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히 있어요. 이거 진짜 언론중재법 만들어서 언론 바로 잡으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자가 이렇게 정보를 갖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돈을 갖고 놓으면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 가만히 있죠? 이 비겁자들아. 그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요. 박수영 의원은 50억을 화천대유가 주기로 한 로비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언론인 홍모 씨가 있다 그랬죠. 홍모 씨가 누군지 아시죠? 적어도 중앙일보의 홍모 회장은 아닙니다. 언론인한테 왜 50억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김만배라는 사람하고 언론 사주 홍모 씨하고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언론 사주가 기여자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 중 900억 원을 별도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발 이익금 중 700억을 별도 회사에 투자한다,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이 별도 회사가 뭘까요? 지금 쭉 보니까 유동규가 경기 관광사 사장을 그만두면서 그 정민용과 함께, 자기 밑에 있던 변호사죠, 유원홀딩스, 처음엔 유원 오르가닉 그래가지고 무슨 뭐 비료 납품한다,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그런 회사를 채웠는데 바로 여기에 700억을 보내는 형식으로 꾸미려고 했구나 짐작하게 되죠.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남욱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내게 아니네, 김만배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는 들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죠. 인터뷰하는 김만배한테 직접 들은 거죠? 그랬더니 네네 그럽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도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오케이. 그러면 유동규는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거죠. 2019년의 비용 문제로 저와 김만배 회장, 정영학 회계사가 다투기 시작할 때로 기억한다. 2019년에 유동규가 김만배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고, 2019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00억에서 700억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온 경위에 대해 물으니까 그건 당사자 김만배가 알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평소에 지칭한 기억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분이,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윗선이냐 유동규 윗선이냐 이제 궁금한데,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욱 씨는 윗선까지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유동규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승인권자가 유동규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누군지 짐작이 갔을 때 그건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정리하면 문맥상으로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유동규여야 합니다. 근데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따라서 유동규 뒤에 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요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350억 원 자금이 로비인데, 로비 자금이라고 그랬는데, 로비 자금을 사업 다 끝나면 왜 쓰죠? 오케이? 돈은 빙빙빙 돌아서 쓰리 쿠션으로 갑니다.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해서. 지금 이게 이 사건에 많은 법조인들이 개입하면서 무슨 자문비, 법률 용역비 다 영수증만, 차용증 다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한번 남욱 씨는 자기 재판소 무죄를 받았던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꾸미는 꾼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검찰이 수사해야 됩니다. 이걸 엉터리 수사해서 문 대통령이 뭐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봐주기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켜봐야 되죠. 자, 정리 한 번 더 하면, 자, 자산관리 회사잖아, 화천대유가.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분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화천대유가 퍼스트힐하고 더 샵인가 2개 아파트 분양하잖아요. 이거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준 특혜는 아까 그 상한선을 없앤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눠준 거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2차 특혜죠. 이 혜택 때문에 화천대유는 3천억 원대의 추가 매출을 올리는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 특혜를 유동규가 혼자 결정해서 줬을까? 근데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성남시장 결제를 받거든요. 성남시장 이재명은 뭐 100만 원 단위까지 다 본인이 결제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역시 수사로 밝혀야 됩니다. 근데 김만배가 바로 400에서 600억을 유동규 줘야 된다라고 한 바로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근데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그 이강기 씨가 따로 한겨레 신문에서 요 다음 편에 나올 겁니다. 다음 편에 나올 겁니다. 쭉 이걸 밝혔는데, 그때 자기가 대장 AMC 만들 때 사무장을 했다 하는 사람이 정재창 씨인데, 그가 이제 대장동 사업하기 전에 위례개발로 먼저 하죠. 그때 2013년인데 유동규 씨한테 3억을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기획본부장 주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욱 씨 부인이 이 위례개발에 참여하죠. 정영학 씨는 조금 뭐 불투명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위례 사업도 허가를 해줬는데 본인은 이 위례 사업에서는 큰 이익이 안 났다. 그래서 대장동 사업에서는 상한선을 안 걸었다. 뭐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남욱 씨는 유동규한테 뺨을 맞습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남욱 씨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유동규가 술집을 찾아와 다짜고자 너희는 정영학과 남욱입니다. 배신자야 이러더니 정영학 회계사의 따귀를 2대 때리고 나도 한 대 때리더라. 이게 뭐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2013년에 정재창 씨가 3억을 유동규 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위례 사업에 남욱 씨의 부인이 참여했잖아요. 정영학 씨도 어떤 관련된 것 같아요. 그걸 뒤늦게 유동규가 알고 화를 낸 건지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그 전에 유동규 측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술기운으로 뺨을 때린 것은 맞다. 근데 대장동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위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재철 씨한테 위협을 당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공동경비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와 정영학 씨가 서로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고 이를 중개하다가 그렇게 때렸고 그다음 녹취가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2014년이면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이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작으로 한다는 걸 거의 확정 지은 때입니다. 2012년에 유동규는 한겨레하고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민관 합작 가자라 그랬고 2014년에 이재명이 다시 당선되면서 그냥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눈치를 남욱하고 정영학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재창한테 3억 받은 거 갖고 당하니까 때리는 걸 맞았던 걸로 보여요. 그럼 유동규는 정재창이 자신의 약점을 잡은 것 때문에 두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걸로 보이고 같은 꽃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겁을 준 걸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딱 정영학 씨는 녹음이 들어갔던 거죠. 이거 보면 유동규는 성격이 어떻고 단순하다는 걸 좀 보입니다. 정영학은 녹음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천대유 지분 전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배분과 관련한 다툼 때문이다. 정재창은 화천대유 초기의 주주였다. 화천대유가 아닌 남욱과 정영학이 그애가 돈을 줘야 됐다. 참 이상하잖아요. 화천대유가 돈을 줘야 되는데 정재창한테 화천대유 지분을 정리할 때 요게 애매한 건데 요거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왜 정재창 씨한테 남욱과 정영학이 돈을 주게 되는지. 남욱 씨는 이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만든 이유도 이 사건이 발단으로 본다라고 추측이지만 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도 아니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왜 유동규에게 그걸 알려야 하느냐. 그게 뭐냐. 자기네들이 위례 사업에 참여했다는 걸.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고 본인도 그거에 응원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 위례 건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굉장히 쫓겼던 것 같습니다. 정재창 씨는 위례 개발에서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기대한 돈을 뭔가 못 받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2019년 대장동 아파트 분양 2개 했죠. 그리고 화천대가 3천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까 유동규한테 3억 줬다는 찍어놓은 사진을 근거로 위협을 합니다. 근데 화천대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욱 씨하고 정영학한테 주게 합니다. 남욱은 60억 줘라, 정영학은 90억 줘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정영학 씨가 불만을 토로해요. 나도 60억만 주겠다. 120억이 가요. 그러니까 정재창 씨는 30억 못 받았다라고 소송을 올해 7월에 제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거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됩니다. 검찰이 조만간 정재창 씨 소환한다 그랬는데 아직은 안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뭔지 그래야 유동규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럼 유동규가 위례하고 판결을 모두 했느냐. 그거 말고 또 어디 담벼락 높게 진 거 있죠. 그거. 그러면 이제 이재명과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정재창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위례 개발에서 유동규는 무슨 역할을 했냐?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 됩니다. 자, 3천억 원 추가 매출을 올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남욱과 정영학은 정재창 씨한테 돈을 주는데 유동규도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니까.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김만배가 유동규 지분을 이야기했다. 아까 절반 정도라고 하면서 줘야 할 돈을 400억이다, 700억이다. 자꾸씩 말을 바꿔갔다라고 남욱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차명 지분이 있는지 그건 난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차명이라 그러면 유동규는 금융실명제 위반이 되고 김만배도 위반이 되고 김만배는 그래서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아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명이다 그러면은 유동규는 과연 이 돈을 자기 독식하려고 한 거냐 또 그 뒤에 있느냐 정치자금이냐 추적해야죠.
김만배는요, 김만배의 화천대유는요, 곽상도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 줬죠. 그것처럼 화천대유에 있었던 임직원 퇴직금과 인센티브 지불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욱 씨는 직원 인센티브를 240억, 280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리고 280억을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부담하라고 하더라. 아니, 내가 화천대유 사업에 관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참 특이한 거죠. 왜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임직원한테 줄 돈을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요구했을까요? 남욱과 정영학은 정재창한테 120억을 줬고 30억은 소송을 당했어요, 정영학은. 근데 김만배는 또 280억 화천대유 임직원들 줄 돈을 요구를 합니다. 또 유동규에 줄 돈으로 400에서 800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정재창은 이 돈 받아서 어디로 쓰는 거지? 뒤에 또 누구 줄 돈이 있나? 유동규는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왜 자기네 직원들 퇴직 관련된 인센티브 돈을 김만배는 요구하지? 이상해지는 거죠. 이에 대해서 남욱은 나는 2015년 이후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화천대유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용하는데 협조한 것 외에 제 역할은 없었다. 수사 과정, 대장동 로비 사건 때죠. 그 2015년에 있었던 수사부터는 김 씨가 얼씬도 못하겠다. 김 씨가 이제 김만배 씨가 와서 법조를 잘하니까 자기가 정리하면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정민영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라고 돼 있죠. 그걸 물으니까 남욱 씨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김만배는 돈 문제만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이 바뀌어 진짜 의문을 갖고 있다. 신기한 거죠. 유동규랑 뭐 절반이 있다 그랬으니까 과연 유동규만이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한 것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당시 녹취록에는 내가 없을 것이다. 하여간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사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 유동규는 어려운 사이였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갈등 중에는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 주는 50억은 그 퇴직금 관련된 게 아니라 350억 로비 자금에 포함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제 돈 성격도 다 나눠야 되죠. 이건 제가 지금까지 쭉 이 취재하면서 제가 얻은 하나의 관점인데 검찰도 같은 일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해서 3천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거기서 도대체 얼마를 토해주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천억 매출인데 시행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보통 3분의 1, 매출액의 3분의 1 이상이 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자 등에 줘야 될 게 많으니까 시행사들이 돈을 빌려오는데 이번에 뭐 SK 재단서 빌려왔잖아요. 뭐 처음에 이자가 뭐 25%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100배 이자를 줍니다. 약간 기간도 더 있으니까. 굉장히 고리입니다. 그거 주고 나면 줄기 때문에 한 3분의 1, 1000억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임직원 퇴직금 관련 인센티브로 280억, 그 다음에 정재창 씨한테 주는 돈이 120억에서 플러스 30에 150억, 그 다음에 유동규한테 줘야 된다는 게 400에서 700억, 다 더해보면 이 돈이 800억에서 1100억까지 갑니다. 그러면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해갖고 버든 1000억이 다 나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정영학은 유동규의 요구가 심하다고 보고 뺨까지 때리고 하니까 검찰에 신고를 한 걸로 보이고, 지금 김만배는 이걸 어떻게든 엮어야 되니까 지금 검찰 수사 오늘 끝내고 나면서도 보게 되면 말하는 게 보면 계속 합치자는 쪽으로 가고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보이죠. 악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네. 지독한 사람이었으면 기사를 쓰지 그렇게 로비스트로 안 뛰죠. 남욱 씨는 사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도 맞다 하고, 사업 신문을 받았던 김만배 씨가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김만배 씨가 돈을 요구하면서, 근데 김만배 씨는 이 돈을 누구를 주려고 그랬을까? 이게 지금 유동규만을 주려고 하는데 유동규한테 가는 돈 치고 너무 많아요. 남욱 씨는 이강길 씨, 아까 대장 AMC 만들었던 사람으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소개를 받아서 배모 기자의 소개를 화천대유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러한 김만배가 대장동 로비 사건 이후에는 남욱을 배제했다는 게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유동규랑 가까웠다고는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남욱이 아웃시킬 수 있다. 남욱 씨는 천화동인의 이제 그 대표로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2012년 민간합작 주장한 유동규는 언제부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럼 누가 화천대유의 실질 대표가 누구지? 김만배도 유동규 눈치를 보고
남욱도 한계가 있고, 그럼 유동규야? 그럼 유동규는 도대체 위례 개발부터 뭐지? 근데 정재창한테는 왜 약점이 잡히고 정영학한테는 왜 약점이 잡히지? 그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호가호위를 했지? 그 뒤에 뭐야? 이런 질문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JTBC와 인터뷰를 한 남욱 씨는 귀국해서 조사받겠다. 내가 도망가면 더 나쁜 놈이 될 텐데, 그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 그랬고요. 가족들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고, 남욱 씨는 2012년 대장동 로비즈 사건 때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났죠. 그때 본인이 선임했던 로펌을 이번에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귀국해서 조사를 받으면 대장동, 유동규가 저렇게 날뛰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이걸 검찰이 덮는다면 그럼 난리가 나겠죠. 지켜보기로 하죠. 대통령은 검찰이, 경찰과 잘 수사하라 그러는데 그 잘 수사하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지켜보기로 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